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32% 상승한 93,10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LB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안타까운 게 시장이 간만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주가 오늘 좀 좋았죠. 그리고 매기도 좀 들어왔는데 LB가 그 중심에 있지 못했다는 거, 바이오의 그 중심에 있지 못했다는 점이 오늘 좀 아쉽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LB는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는 눈에 가식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NDA 신청에 관한 소식 등인 것 같은데 확실히 눈에 들어오는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 구간에서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훈풍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게 훈풍인데요. 글쎄 좀 고무적인 게 나름 2일 전에 가남 폐암 임상 뉴스도 나왔고 오늘도 선양 낭성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틀 전에 나온 가남 폐암도 제가 그날 나온 뉴스도 보여드렸고 과거에 나온 뉴스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 텐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 좀 좋은 뉴스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전조가 아니냐, 속된 말로 먹기다가 뭐 나온다고 좋은 소식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갖게 해주는데요. 이제 NDA 신청을 위한 어느 정도 자료도 잘 취합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준비 기간도 나름 원래 사실은 작년 연말이 목표였죠. 네, 1년이 지났는데 이 정도 준비 기간이면 물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겼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았나, 잘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반이 채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하길 바라면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고요. 보시는 게 코스피 지수고요. 코스피는 나름 하루 이틀 양호하게 그냥 숨 고르기 하는 거 있는 모습이에요. 매우 양호합니다. 이렇게 양봉 다음에 위에서 쉬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좋은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양호하고 코스닥도 나름 기간 조정을 잘해주고 재차 상승하려고 모습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았다. 코스닥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쪽에 매기가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사실 시장이 좀 재밌는 게 그동안 시장에는 3대 악재가 있었죠. 첫 번째 악재는 대주주 양도세 건인데 그건 이미 해소가 됐어요. 그 다음 2주 전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라는 두 번째 변수가 있었는데 이 역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소가 됐고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슈인데 참 재밌는 게 코로나 이슈는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백신 개발, 하루는 확진자 증가 이렇게 핑퐁 왔다 갔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기대감을 일단 보여줬죠. 그래서 시장에선 환호를 했습니다. 곧장이라도 코로나가 사라진 줄 알고요. 근데 그 다음날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모더나에서 또 백신 개발 기대감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저께 환호를 했고요. 다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3대 빠른 백신 개발 성공이 기대가 되는 회사 이렇게 3개인데 아스트라제네카도 곧 임상 3상 결과 발표 기대감에 오늘 특히 여기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을 좀 내리자면요. 백신이 이제 거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백신이 일반적으로 보급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이 당시 때만큼. 그 이유는 백신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확진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심각합니다. 미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이고요. 이탈리아는 사망자 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요. 또 그래도 그나마 우리나라는 잘 통제가 되는 수준이었는데 오늘 300명대가 섰네요. 좀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고요. 이게 좀 빨리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를 보시면 첫 번째 코스피가 잘 갈 때는 전차였죠. IT 그리고 차였는데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요. 근데 오늘 코스피가 쉬다 보니까 IT 자동차는 좀 쉬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좀 쉬어준 모습이고 두 번째 섹터 바이오죠. 근데 바이오는 좀 약간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근데 오늘 크게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주로 진매트릭스, 에비프로 바이오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CMO 관련주긴 해요. 매번 말씀드리는 등치 큰 애들 셀트부터 시작해서 나름 셀트리온도 기간 조정을 양호하게 잘하고 있고요. 오늘은 삼바가 좋았습니다. 어저께 자리를 잘 만들어놨는데 오늘 약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CMO 관련주가 좋은 이유가 세계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K바이오가 이끌 것이다 라고 해서 셀트, 삼바, 녹십자. 네, 녹십자는 오늘 갭 상승을 해서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케미칼, 얘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이기도 하죠. 근데 얘도 여기 바로 윗산 여기 돌파 좀 시급해 보이는데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SK케미칼이랑 SK디스커버리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SK디스커버리 만약에 케미칼이 간다면 대안으로 SK디스커버리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관련주도 오늘 좀 좋았어요. 2차전지, 풍력주, 5G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좀 특이한 게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그다음에 신재생 이쪽 코스닥을 대표하는 여기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곧장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의 기술적 분석은 뭐 잘 아시죠? 1번 하락 경직, 2번 자리 잘 만들었다, 3번 그래요. 이제 훈풍만 좀 불어주길 바라는데 나름 훈풍 불기 전에 이틀 전에도 좀 좋은 뉴스가 나왔고 오늘도 나름 좋은 뉴스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살펴보시면 선약낭성암종 임상 이상 환자 등록 목표를 늘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선약남성암종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약남성암종은 침샘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표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임상 이상인데 임상 이상 종료 후 표준 치료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IR에서 진 회장이 목표로 했던 거고요. 그 다음 여기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죠. 그래서 표준 치료제가 되는 게 목표인데 미충족 수요가 높은 난치 질병입니다. 그래서 난치 질병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매년 한 1200건 정도 발생하는 희귀암인데요.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도 신청할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리보세라닙의 선약남성암 치료를 위한 오픈랍의 다기간 임상 이상의 환자 모집 목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55명을 모집하는 거였는데 이미 8개월 만에 환자 등록 목표를 달성했고요. 72명까지 확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볼 때 아마 연말 내에는 환자 모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선약남성암 환자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효능,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랑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의 1차 평가 지표는 ORR이고요. 2차 평가 지표는 OS, PFS, DCR입니다. 노턴 박사는 이번 환자 모집 확대로 해서 선약난성암 치료제 개발 여정에 큰 진전이 이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요. 8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리보세라님의 선약낭성암 임상 이상도 주목할 만하다. 선약남성암종은 침샘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전이성이 매우 강하고 재발률이 높은 암이다. 다양한 항암 화학요법 복합 치료제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가 불분명하여 표준 항암 치료제가 없다. 그 자리를 지금 LB가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수행된 임상 결과를 보니까 ORR은 47% 정도, DCR은 98% 이상. 그래서 다른 임상은 이렇게 10%인데 4배 이상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희귀질환 치료제로 도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줬죠. 글리백이랑 비교를 한 뉴스도 있었고요. 또 5월달에 나온 뉴스를 살펴보셔도요. 이렇게 선약남성암종 임상 이상에 대한 내용을 포스터 발표를 하고요. 선약남성암종은 현재 희귀암으로 마땅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혁신의약품 지정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 3월달에 나온 뉴스도 동일합니다. 미국에서 첫 환자 등록을 시작을 했고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임상이 종료되면은 조건부 시판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선약남성암 치료를 위한 임상 이상 첫 환자가 3월 10일 날 등록이 됐고요. 이 임상 이상은 이미 미국이랑 한국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임상은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여기 등등에서 미시간 등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산이랑 삼성의료원 금리완센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1차 평가 지표는 ORR이고 2차 평가 지표는 OS, PFS, DCR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노턴 박사도 이렇게 환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희귀약품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간암, 폐암이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성이 가장 큰 암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HLB의 목표는 5년 내 5개
항암제 출시가 목표죠. 그래서 2020년도 위암 3차일지 4차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이걸 시작으로 2023년 간암 1차 치료제 캄렐리주마비랑 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선양 난성암종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죠. 단독 요법이고요. 그다음 2025년 위암 2차 치료제로 파크리탁셀이랑 병용을 하고 있는 걸로 할 거고요. 대장암 3차 치료제로 론서프랑 병용을 하고 있는 이 5개가 현재 목표인데, 그래서 오늘 나온 뉴스의 의미는 선양 남성 암종도 잘하고 있다라는 5년 내 5개의 목표인 이 원래 목표도 잘하고 있다. 플러스 이틀 전에 나왔던 거는 이건 5년 내 5개의 목표가 아닌데 여하튼 적응증 가장 시장성이 큰 여기 적응증으로 폐암, 간암으로 나오고 있더라. 여기서도 효과는 좋더라. 그래서 약의 효능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LB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건 훈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임상 데이터, 약의 효능이 좋음을 보여주는 이런 것보다는 눈에 이제 딱 가식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과를 원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대표적으로 NDA 신청일 수도 있고요. 라이센스 아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필리아의 유럽 판매 소식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확실히 눈에 띄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게 발표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